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미국에서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우리 증시 물론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커플링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커플링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좀 커플링이 될까요? 네, 계속 같은 질문들을 여러 번 하실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잊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지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거의 국가가 디포트 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국면이고, 근데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언젠가는 한꺼번에 한몫에 보상을 받을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거다. 근데 요새 들어서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주말 금요일이죠. 외국인들이 6,8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뱅가드에서 또 하나 이제 매수에 대한 펀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매수를 재개했다는 얘기들이 사실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매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오늘은 아주 작지만 일단 매수했다. 결과적으로 매도가 조금 이제 좀 주춤거리는 부분이 아니냐. 4일 연속해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던 부분이 조금 변화되는 그런 기조 속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 내부로 들어와 보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투매가 한두 번 나와줬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투매가 나오게 되면 하루 이틀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향후에 이제 흐름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좀 일부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거래소 코스닥 이렇게 기관도 일부 투매, 개인들 투매가 나타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코스닥에 투매가 나왔다가 급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당히 피크가 어쩌면 어제 이렇게 찍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 된다면 일단 북한에 대한 스케줄과 상관없이 피크가 지나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 일본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엔화 환율이 조금 하락이 완만하게 되면서 조금 자금 이탈이 되는 부분들도 역시 피크가 지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환율 안정, 이 엔달러까지도 이제 좀 급등했던 부분이 안정이 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피크는 지났거나 거의 지나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 지금 100엔대에 육박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처럼 급격하게 약세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리스크보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본의 리스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북한은 진짜 별의별 립 서비스를 다 하더라고요. 예. 자기네 나라 대사관 비우라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까지 비키라 그러는데 참 굉장히 친절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중국계 내지는 외국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폭탄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실제로 1대 100 싸움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다만 이제 국지적 도발 연평도 그때 그런 거나 천안함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오늘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쏘면 단기 바닥이다 그래서 안 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죠. 네. 일단 그런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향후의 흐름을 알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돈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이 바로 일본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BOJ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은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좀 찍는 부분, 물론 장기적으로는 엔저가 좀 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클라이막스 좀 찍는 부분인 것 같고요. 4, 5일 동안에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약보합 그리고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주는데 일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더 주춤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빼서 일본 시장으로 가서 주식을 사는 그쪽이 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엔 환율이 좀 더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때나 돼야 조금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일본 시장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게 되면은요. 네. 미국과 일본의 재정 수지 격차도 그렇게 많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과 일본의 또 금리 차도 역시 완만하게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엔달러 환율이 또 오르고 있죠. 빠졌다가 올라가서 다시 99달러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100달러 근처에서는 기술적인 저항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일본 시장도 좀 진정 국면을 보여서 우리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본의 양적 완화 그리고 엔화 약세의 악재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지금은 피크를 지나고 있다. 다음 주 중에는 이 정도의 악재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인가, 과연 어느 정도나 인하가 돼서 시장이 호재가 될 것인가 여부가 될 텐데요. 각각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세요? 예. 선물을 줄게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예. 개봉을 하면 사실은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죠. 예, 시장에서 이미 25bp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50bp를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25bp 정도를 하고 이제 상황을 봐서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25 정도라도 한다면 기본적인 부분은 하락에 대한 압력은 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는데 요새 행보들을 보게 되면 독립성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션들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는 것 때문에 25는 뭐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또 하락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은 요새 굉장히 변동성이 아주 많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아주 큰 뉴스가 겹쳐 있어서 굉장히 뭐 예측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될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경 규모가 뭐 17조다, 10조다, 20조다 굉장히 말이 많이 있는데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습니다. 다만 하루빨리 될수록 우리 시장은 좀 더 안정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추경을 하는데 채권이 발행되죠. 채권이 발행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희석을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뭐 미국, 일본 또 유럽까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모두 양적 완화를 했는데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부분 뭐 정책 당국들은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타이밍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옵션 만기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아주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예. 벌어졌습니다. 자, 지난주 한 뭐 수요일 정도 이번 뭐 요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대로 이제 하방 압력이 수그러든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을 많이 매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상당히 많이 이 포지션들을 구축을 해놓으셨었는데 쉽게 말해서 대략 한 4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해놓은 것을요.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서 35만 원 정도의 환매를 했습니다. 결국 9배 정도의 외국인들이 바가지를 좀 씌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좀 하방 경직을 이제 나타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내일 이 옵션 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결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면 이 시장 속에서의 흔들림을 또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새롭게 장중에 구축을 하면서 또다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 50bp 내지는 동결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쪽으로 극하게 이 50bp로 나오면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하락을 시키게 된다면 그때는 상방의 포지션을 취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동결을 시켰는데 별로 안 빠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주 소액 갖고 반대쪽에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싶고요. 지금 정도 상태에서는 대략 한 255 오늘 왔다 갔다 했었죠. 1940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지수입니다. 그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높다. 다만 뭐 동결이 아니라 25 정도라면
크게 하방 압력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뭐 많은 분들이 하락시마다 매수하라고 하는데 이제 네. 아마 돈이 없으실 겁니다. 안타깝죠. 하락시마다 매수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번에 급락이 올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전혀 빠지질 않은 상태. 지금 뭐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종합지가 지수의 주봉이 되겠는데요. 주봉 상태에서 잠깐 이탈했지만 1950포인트를 다음 주 이내까지는 지켜주는, 이제 회복을 해서 지켜준다 그러면 상방향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급한 상방향은 아닙니다. 다음 월물에 외국인들이 콜옵션은 너무 많이 오늘 또 팔고 있기 때문에요. 급한 것보다는 이제 하락에 대한 저지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1950을 회복을 다음 주까지도 못 해준다 그러면 아마도 1850은 한번 확인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아직까지 좀 더 보수적인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과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 다시 한번 양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와 IT 관련주들이죠. 뭐 아까 카메라 모듈 쪽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네. 물론 카메라 모듈 쪽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종목은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강하게 반등 오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주도주로서 움직이면서 다음 주 내지는 이달 말 다음 달 초까지도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공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단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